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 푸르밀이라는 기업의 이름 자주 들으셨죠? 푸르밀. 그런데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품명을 들으시면 더 친숙합니다. 가나 초코우유, 비피더스 이런 제품을 만드는 44년이 된 중견 기업인데요. 자, 범롯데가의 유제품 전문 기업 이 푸르밀이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11월 말에 사업을 종료하겠다. 야, 곧 다가오는 11월인데요. 이 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죠. 푸르밀 노조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푸르밀 노조의 김성곤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서울 푸르밀 본사 앞 상경투쟁 있는 날인데 이렇게 연결 감사드립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시작해서 방금 집회를 끝냈습니다. 아, 방금 끝났습니까? 예. 예, 1시 종료 예정이었다고 하니까 예. 예, 짧게 했군요. 사측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좀 대화 시도가 있었습니까? 사측 반응이라고는 이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너들은 다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너들은 얼굴도 볼 수가 없었다. 예. 자,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르밀 직원들이 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지난 17일. 자, 사내 메일을 통해서 통보받았다. 이렇게 좀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에서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네네네. 말씀 주세요. 지금 개개인별로 이메일 통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단지 그 공고 하나 사내 게시판에 딸랑 한 장 붙여놓은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 공고 하나가 사내 게시판에 붙인 게 다였다? 예. 직원 개별 이메일로 통보된 것도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직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표현을 못하죠. 예. 진짜 그 배신감, 그 당혹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6개월 후, 1년 후에 뭐 경영상의 이유로 우리가 문을 닫는다. 이래도 이건 놀랄 일인데 지금 11월 말이라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게 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푸르밀 롯데 유업을 모태로 해서 45년간 유제품 사업을 해온 중견기업인데 그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업 종료를 결정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나? 지금 신준호 전 회장이요. 직원들보다 내가 10배 더 걱정이 많다. 우유 산업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 3등 회사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자산 매각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말 직원들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10배, 100배 더 아프다신 분이 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리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살인 행위를 저지릅니까? 네. 그거를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나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유 산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동종업계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기업을 유지시키며 어떻게 직원들을 상생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네요. 전혀 변화된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기업이 견딜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 노조에서요. 지금 2018년에 신준호 전 회장의 차남 신동환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경영 악화가 심해졌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그 전에 나무식 대표이사가 있을 때는 참 회사 건실하게 돌아갔고 흑자도 많이 나고 참 괜찮았습니다. 네네. 회사가. 네. 근데 지금 신동환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는 적자를 계속 반복하며 그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회사가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예. 이 경영상의 문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24일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푸르밀 노사가 첫 대면에서 교섭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나요? 특별히 크게 이슈화 될 만한 내용 없었습니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거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모두 저희들 입장, 저희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회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네. 절대
정당화되지보다 부당하다. 다 외치고 설명해드렸고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의 어떤 확고한 뭐 어떤 답을 준 건 없고 네. 저희들 또한 아직까지는 뭐 회사에서 어떤 언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투쟁할 것을 네. 저희 항상 저분들끼리 서로 등 두드려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보니까 사측에서요, 이 폐업이나 청산이 아니라 사업 종료,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요. 종료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눈여겨볼 대목인데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사실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네. 현재 모습은 아직까지는 사업 법인이 살아 있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직원들을 정리하고 통보를 보낸 것이고 예. 그거는 뭐 언론에 나오는 듯이 뭐 법인을 유지시킬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유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체 자체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자, 그런데 위원장님, 이 푸르밀에서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의 예산을 지원받고 오히려 뭐 직원을 늘리기는커녕 수백 명의 직원에게 지금 해고 통보했다는 상황이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네, 이게 팩트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이런 걸 이제 수령했다는 건데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 자, 이 기업이 문을 닫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사측에서 이 악화된 경영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네, 전혀 없었다.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난 2월, 3월에요. 올해 근무했던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고용 노동자들 대상으로 명예퇴직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명예퇴직이 아닙니다. 그래요? 강제적, 강압적인 퇴사였습니다. 강압적인 퇴사였다? 예, 맞습니다. 이름은 명예퇴직인데? 절대 내용은 명예퇴직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반강제적인 강제 퇴사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자, 이게 이 명예퇴직이라고 어쨌든 사측이 부르는 것이 사실상 이 사업 종료로 전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법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라는 명분을 쌓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과연 그런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45년, 뭐 거의 반세기라고 하죠. 유제품 사업을 이어온 만큼 푸르밀과 관련된 또 이 공급처들, 낙농가, 또 유통처, 대리점 이런 곳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전북 임실 낙농가 25곳으로 이루어진 푸르밀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이 서울 푸르밀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사업 종료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다.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해달라. 예. 그러니까 25곳의 낙농가가 공급처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젖소를 키우고 우유를 이제 짜서 공급을 할 텐데 그걸 이제 판로가 지금 막혀버린 거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일 급유를 해서 네네네. 길바닥에 또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료값도 들어가고 요새 물가는 높아졌는데 말이죠.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낙농가도 있고. 자, 어제 낙농가 비상대표위원회가 신동환 푸르밀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자리에 나온 것은 오히려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지금 푸르밀 노조는 협상 창구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네네. 지금 이 푸르밀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과 협상 창구가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교섭이 잡혀 있습니다.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예.
예. 알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지금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끝까지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냈는데 혹시 정부 쪽하고 노조 사이에 좀 대화 채널이 있습니까? 대화 채널이 없습니다. 없다. 그럼 지금까지 뭐 예. 정부 쪽에서 어떤 이야기도 전하거나 듣거나 한 게 없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31일 월요일 어떤 요구사항 제시하실 건가요? 저희들의 당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네. 하려고 본능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예, 생존 투쟁이다. 네. 그러면 저희들의 예. 당시 생각은 똑같고 네. 표현 방식도 똑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지키고 싶고 네. 일터를 지키고 싶고 네. 이 자리에서 직장 생활에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원론적인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푸르밀 노동조합 김성곤 위원장이었습니다.